그럼 이것만 해도 18억 2200만 원 월세. 대단한 건물이에요. 부모님을 조르세요. 아빠 이제 우리 이거 하나면 돼. 월세로 가면 2000도 나와. 자,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자금력만 된다면 투자를 권하고 싶은 물건입니다. 대지가 80평, 건물은 대략 200평, 5층 건물입니다. 42억에서 34억. 이른바 거의 원룸 내지는 고시원처럼 보이는데, 고시원은 치사가 안 되잖아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고, 치사가 가능하다면 원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 다중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원룸이 아닌 고시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밖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치사가 가능한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전체적인 호실이요, 여기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전체적인 호실은 건축물 대장에 보면 1층 2m, 2층 2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가 않고, 그림으로 보면 대략적인 호수가 나와 있죠. 몇 호로 보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실제 나중에 이 세입자를 하나씩 체크해 보니까 각 층마다 7호, 4층까지, 지층부터 4층까지 35개, 5층에 2개, 이게 37개 호실이에요. 되게 호실이 많습니다. 호실이 많을수록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쓸만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지연계 신축에 가깝습니다. 21년 깨끗하죠. 사진상으로 봤어도 건물에 어떤 하자가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특별한 하자인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좋죠. 이런 건물이 위반 건축물일 때가 많은데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아니거나 아직 적발이 안 됐거나, 적발이 됐다 그러면 원상복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부담이 있죠.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2종 주거, 다중주택 이렇게 돼 있고요. 5층은 작아 보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작아 보입니다. 실제 5층은 2개 호실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7개인데, 그래서 총 37개인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37개를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금액 없는 걸 빼야 되거든요. 금액 없는 게 없죠. 한 개 있네요. 2개가 있네요. 그래서 실제 여기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37개인데 41명이 있으니까 중복이 있습니다. 어떤 게 중복이냐면 402호가 중복이에요. 그 다음에 402호가 하나 더 있어요. 참 세입자 많죠? 402호. 1억 7천, 1억 7천이 중복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중복을 빼야 돼요. 공실이 있다면 공실에 세입자 들어갔을 때, 또 정상적인 임대가 났을 때 전체적인 이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복이 현재로서는 제가 한 개를 발견했는데, 그걸 뺐을 때 1억 7천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52억. 전세 보증금이 52억이에요. 웬간하면 지금 1억 한 7천이 나오죠. 1억 7천에 40개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저평가됐다거나 충분히 수익이 나온다거나 낙찰받고 내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거나 이런 측면이 되죠. 자, 이거를 만약에 전세가 현재 금액상 52억이 나옵니다. 이걸 월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대략 1억 7천씩 아까 37개요? 한 50억 나오나요? 1억 7천을 월세로 바꾸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를 100만 원 받기는 어렵겠죠. 여기 사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5천에 50? 50은 더 받으실 것 같은데요. 60. 5천에 60을 받는다면 37개. 그럼 이것만 해도 18억 2200만 원 월세. 대단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여기다 200을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0억이 넘어가는 건물인데 40억하고 이거 하니까 거의 60억짜리죠.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 42억이에요. 그래서 나는 되게 저평가됐다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리할 거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40 몇 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명도가 쉽지 않은데 명도 문제 보통 대항력이 있고 확정을 제때 받았으면 전액 배당이에요. 전입 확정 같은 날이죠. 전액 배당. 그죠? 전입 확정, 전액 배당. 그래서 대항력 있는 두 가구는 전액 배당.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머리가 아플 겁니다만 아직 소화가 덜 됐는데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배당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1번 소액, 2번 대항력 있고 우선 변제권 있는, 3번 근저당, 4번 대항력 없고 우선 변제권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거는 아까 살펴봤죠, 두 건. 그 다음에 근저당 보면 되고 소액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소액부터 한번 볼게요. 소액의 근거인 권리는 기준 권리는 건물의 최초의 근저당이에요. 요거예요. 그럼 21년 2월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가서 21년 2월 여기죠. 서울은 1억 이하여만 3,400이 소액 나간다. 1억 이하여야 3,400이에요. 아까 지금 세입자로 봤을 때 1억 이하 세입자가 1억 천, 예, 1억 천 맞습니다. 1억 천인 세입자가 몇 명 있네요.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배당받는 게 요런 거죠. 3,700이었나요? 3,700, 2명, 3,700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꽤 많네요. 11명, 12명. 꽤 많네. 그러니까 3,700씩 12명. 대략 뭐 한 5억 되나요? 그죠? 대략 한 5억. 네, 3,700. 그 11명. 대략 뭐 한 4억 정도네. 그러니까 낙찰된 금액에서 4억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2명. 1억 7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 3억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이 근저당이라는 거죠. 23억. 23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대략 봤을 때는 19억 청구했으니까 20억이 넘어갈 걸로 봐요. 그러면 돈이 우리가 낙찰 받은 금액을 최저가가 34억인데 4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 소액이 대략 한 4억. 두 번째 우선 대항력 있는 사람이 3억 4천. 세 번째 근저당이 대략 20억인가요? 네, 20억. 돈이 많으니까 헷갈리네. 그럼 27억. 대략 28억. 아직도 12억이 남았어요. 이 돈이 누구한테 가나? 이제 막 따져봐야 돼요. 전입하고 확정받은 임차인, 뭐 다른 가압류, 뭐 이런 것들 쭉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아까 소액의 기준을 요걸로 기준했는데, 여기가 돈을 다 받아가면, 요 다음을 소액을 또 한 번 더 적용시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 말만 할게요. 적용시킨다는 말만 할게요. 어떤 얘기냐면, 임차인에게 소액 나갔고, 요걸 기준으로 나갔고, 소액 나갔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나갔으면, 요 다음의 근저당을 기준으로, 요 다음에 근저당이 없네요. 요 다음에 근저당이 없으면, 현 시점에 최고 줄 수 있는 소액을 한 번 더 적용시켜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실제 여러분 이걸 낙찰받는다면 그 내용을, 배당 내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21년일 때는 요걸 적용했잖아요. 1억 1천일 때 3,700.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적용한다는 거죠. 1억 6,500일 때 5,500까지 추가로 소액이 또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세입자들이 또 좀 있을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나갔고, 이게 아까 3,800 나갔나요? 거기다 5,500까지 1,800이 더 나간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두 번 나가고, 여기도 그렇고, 요거는 아까 해당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해당이 다 돼요. 5,500이. 이런 식으로 추가로
12억 남은 것 중에서 추가로 더 나간다는 거죠. 몇몇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임차인 중에 대항력은 없지만 우선 변제권이 순서가 빠른, 예를 들어서 이건 22년 12월이죠. 이걸 하나씩 따져서 순서대로 또 나간다는 거예요. 남은 돈이 있을 때는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40명 중에 소액으로 나가는 사람이 10명 넘었고 우선 변제권이 있고 추가 소액이 있고 또 우선 변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0명 가까이는 배당을 받지 않을까. 추산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배당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소액이 해당이 안 되면서 전입 확정이 없거나 매우 늦은 사람은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돈도 없고 이제 남은 돈도 없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요런 거는 일일이 요걸로 따져서 하면 되겠죠. 우선 변제가 되냐 안 되냐 따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는 전체적으로 볼 때 명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명도에 있어서 인수는 없다. 대략 37명 중 한 25명 이상은 배당이 있다. 나머지 12명은 명도 문제가 생긴다. 그죠? 이게 대략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금액이 큰 사람들. 그죠? 아니 세입자라면. 그러니까 이게 12명 1억 7천의 명도라면 내가 볼 때는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 2억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워낙 큰 금액이었어. 못 받는 금액이. 감안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명도는 이걸로 충분하고 수리는 현장 가봐야 되겠지만 많지는 않아도 조금 있지는 않을까. 조금 있는데 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는 적지 않을 거다. 집을 21년에 지었는데 그때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용했다면 일부 파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현장 조사로 답을 내야 될 것 같고. 제일 이걸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돈의 문제예요. 자금의 문제예요. 대출이 안 될 가능성. 첫째는 대출이 안 될 가능성. 두 번째는 대출을 신탁으로 가야 될 가능성. 그럼 신탁대출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신탁대출은 전세 놓으면 다 회수해 가요. 월세 놓는 거는 회수해 가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 신탁대출이 명의가 내게 아닌 것처럼 드러나요. 신탁사의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중개업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임대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금력이 있다면 뭐 상관없죠. 일시적인 자금력이 있다면 일부 전세 놓고 일부 월세 놓으면 아까 이 전세 놓는 걸로 여기를 많이 회수하거든요. 대출이 한 10억 내지 20억만 만약에 대출된다고 해도 20억까지는 안 되겠죠. 자기 돈만 있으면 나중에는 다 갚을 수 있어요. 전세 받는 쪽으로 하면. 왜냐면 이게 전세 받으면 총 얼마 나오나 하면 아까 한 50억 이상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물건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서당동. 요 내용이 있네요. 요건 뭘까요? 요런 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고 그게 경미한 거면 상관없는데 경미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대체로 경미하네요. 근생을 다중으로 만들었다는데 이거는 저는 경미하다고 봅니다. 고시원이나 이런 쪽으로 간 거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역세권은 아닌데 역을 이용할 수 있네요. 사당역 너무 잘 아시는 사당역. 이쪽에 다 상업지역이에요. 주거용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여기 다 가게들이 많아요. 여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걸어 다녀도 되지 않나? 500m 좀 나오네요. 교통은 되게 좋죠. 복잡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로드뷰로 이 건물이죠. 진입로가 조금 좁은 느낌. 주차장도 만들었네요. 건물은 깨끗하다. 주변 다른 어떤 건물보다도 깨끗하다. 좋아 보입니다. 부모님을 조르세요. 아빠 이제 우리 이거 하나면 돼. 월세로 가면 2천도 나와. 자,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경쟁은 좀 있을 걸로 봅니다. 물건 자체가 좋다면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 정도 되는 걸 누가 들을까? 아니요.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 10명 들을 것 같은데요. 얼마 써야 되나? 얼마 써야 될까? 고민 더 해야 되겠죠. 이 중간 어디쯤? 실제 값어치가 50억 넘어간다면. 뒤에 가볍게 좋은 물건 또 있어요.